한류에 앞서 홍콩과 일본의 대중문화는 아시아 전역에서 큰 인기를 얻었으나 일장춘몽이 되어 덧없이 흩날려 사라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가진 이 엄청난 한류의 인기와 홍콩과 일본의 지나간 역사 속 찬란함의 차이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그것들은 아시아에서 지역적인 붐이었던 반면 대한민국의 한류는 전 세계를 무대로 한다는 점이며, 또 하나는 대중문화가 그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은 항상 한류에 대해 국가 정책이다라는 주장을 하는데요. 진짜로 국가가 나서서 수백억 엔을 들이부었지만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던 쿨재팬 프로젝트나 하고 있는 국가가 할 말은 아니지만 정작 우리의 한류는 국가 정책도 아니었죠. 일본 내부로부터 이런 혐한주의자들의 거짓 선동이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젊은 일본인들이 한국 대중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기 때문이고, 그들이 한국에 대한 선망을 가지기 시작한 것과 한국에 대한 그들의 우호적 분위기 때문인데요. 그런 일본에서 진정한 한류의 진화가 목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흔히 한 국가나 그 국가의 문화가 선망의 대상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그 국가의 누구누구 시리즈인데요. 누군가의 업적을 설명할 때 이미 선망의 대상이 된 존재를 수식어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제2의 누구누구 시리즈도 있고, 한국의 알파치노, 인도의 메릴 스트립 등으로 어떤 훌륭한 배우를 소개할 때 더 앞서 있는 영화 시장을 가진 국가의 배우와 비교하는 것인데요. 이런 일이 일본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영화 제작 발표회에서 일본 배우에 대해 일본의 송강호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인데요. 그리고 심지어 이 내용이 해당 영화의 홍보기사 헤드라인이 되는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도쿄 헤드라인의 기사를 보면 일본 영화 공백에 토크 이벤트가 있었고 출연 배우와 감독진들 간의 대화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후루타 아라타라는 주연 배우를 두고 바로 제2의 송강호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인데요. 한 중학생 소녀가 슈퍼마켓에서 도둑으로 의심을 받아 점장에게 쫓기던 중 사고사로 죽었는데, 그 딸의 무죄를 증명하려는 아버지가 점장을 격렬하게 추궁한다는 스토리를 가진 이 영화에 출연한 주연 배우인 후루타 아라타가 감독 눈에는 다름 아닌 송강호 배우였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의 연출을 맡은 요시다 감독은 애초부터 이 영화 각본을 쓸 때 한국의 느와르 장르를 의식하고 썼다는 것은 물론이고, 주연 배역 소에다 캐릭터를 구상할 때 한국의 배우 송강호를 이미지화하였고, 일본의 송강호라고 했을 때 후루타가 번뜩 떠올라 캐스팅을 하였다는 것인데요. 영화 기생충에서 보여준 배우 송강호의 이미지를 재현하기 위해 일본 내에서 찾아낸 배우가 바로 후루타 아라타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사에서 소개된 이 감독의 인터뷰 속에서 한류가 이제 다음 시대로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힌트를 찾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저 감명 깊은 한국 영화 한 편의 일본 내 흥행이 아니라 우리도 지금까지 우리 스스로 우리 한국의 배우를 소개할 때, 비록 이것이 올바른 것은 아니지만 미국 영화 배우 누구누구의 버금가는 배우라는 수식어를 아무렇지 않게 달아 설명했던 것처럼 일본 내에서 송강호 배우, 영화 기생충 등은 그 자체만으로도 명품의 대명사로 통하는 대단한 위엄을 갖고 있는 것인데요. 최근 있었던 세계 3대 국제영화제 중 하나인 프랑스 카느 영화제에서 지금 일본에서 언급된 송강호 배우는 심사위원 자격으로, 이병헌 배우는 영화제 폐막식에 여우주연상 시상자로 참석하고, 또 다른 3대 영화제인 이탈리아의 베니스 영화제에서는 봉준호 감독이 심사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지금 한국 영화와 관계자들의 위상은 전 세계적으로 높아져만 가고 있기에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일본 영화업계가 바라보는 한국 영화계에 대한 선망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한국 영화의 흥행은 이제 일시적인 것이 아니며 한국 영화는 세계 영화 시장의 한 축으로 당당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한국 영화계 이야기는 아니지만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아주 놀라운 표현이 아르헨티나 매체 파기나 1, 2에 실렸는데요. 기사는 한국의 K-팝이 단순히 일시적 유행일 것이라던 예측은 이제 현실과 거리가 멀어졌고, 이 문화적 체험을 한 사람들은 앞으로도 K-팝이 계속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면서 몇 년 전만 해도 유행으로 머물다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아르헨티나의 젊은 K-팝 팬들과 세계적인 팬들의 분위기를 보았을 때 여전히 K-팝은 성장 중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의 안식처를 제공하는 놀라운 문화라면서 아르헨티나의 도시 살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류의 또 다른 진화의 모습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K-팝이 아르헨티나에 들어온 것은 이미 15년이 넘었다는 기사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엄청난 속도로 퍼지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니라 K-팝은 젊은이들의 만남과 사교를 위한 새로운 매개체로 자리 잡아 문화의 한 축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아르헨티나의 젊은이들은 K-팝을 그냥 즐기는 수준이 아니라 커뮤니티 조직을 만들고 자생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강한 유대감을 가지는 등 보수적 성향이 강한 살타에서 강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아르헨티나의 도시에서도 K-팝은 특정 그룹이나 아티스트의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15년이 넘는 세월 동안 더욱더 커지고 진화하여 청년들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한국의 대중문화가 이렇게 성장을 해나감에 따라 또 다른 주목을 받고 있는 문화 분야는 바로 문학이 있습니다. 노벨문학상을 여러 차례 배출한 일본이 언제나 한국에게 우월감을 느끼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한국 문화가 어쩌니 저쩌니 해도 아직 노벨문학상 한 명 배출 못했다고 비꼬는 일본. 하지만 그들도 알고 우리도 아는 명확한 사실은 이는 우리 문학작품의 질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단순히 일본 문화의 세계화가 우리보다 빨랐고 일본의 번역작품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았기에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서구 세계에 소개되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일단 노벨문학상이 문학을 평가하는 데 있어 전부는 아니지만 한국의 문학작품들의 인기는 이제 시간이 필요할 뿐 한류의 일환으로 일본이 기겁할 일이 벌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인데요. 그 증거가 될 만한 소식들이 세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디아리오 크로니아는 아르헨티나 독자들을 사로잡은 한국 문학이라는 기사에서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가 강력한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이제 한국의 문학도 예외는 아니라는데요. 이전부터 알려져 있었던 일본의 문학과는 달리 스페인어로 번역된 한국의 첫 문학 작품은 20세기 말이 돼서야 나왔기에 전통적으로 독자들은 한국 문학 작품에 대한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었지만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인기의 폭발적 상승으로 인하여 이제 한국의 문화와 문학에 더 가까워지려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 문학의 놀라운 수준을 접한 스페인어권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매거진 엘르의 인도판 역시 한국의 문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K-드라마, K-뷰티, K-팝의 사랑에 이어 이제 한국 소설을 사랑할 차례라는 기사는 한국의 드라마 이후 당신을 사로잡게 될 것이 바로 한국의 소설이라면서 다양한 한국의 문학작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중문화를 접하고 이 문화를 더 많이 알고픈 마음이 드는 이들에게 문학이라고 하는 또 다른 문화를 접하는 창구가 열리는 것은 시간 문제일 텐데요. 이제 한류는 특정 문화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전부 유기적인 형태로 퍼져나가고 있기에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명확한 기조 아래 우리 정부의 한류 부흥 전략 또한 좀 더 고차원의 거시적 관점이 필요하게 된 순간이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